안녕하세요. 아마추어 우드워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목재 보관 렉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렉은 벽에 고정하는 형태이고 총 5개의 기둥을 벽에 붙인 다음 각 기둥에 3개씩 지지대를 붙여서 총 15개의 지지대로 이루어진 3단짜리 목재 렉입니다. 이 목재 렉의 가장 안쪽부터 가장 바깥쪽까지의 전체의 길이는 2.5m 가량 되고요.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의 간격은 약 60cm에서 65cm 정도 됩니다. 각 단의 단 사이의 높이는 25cm 정도 돼요. 지금 제가 목재를 좀 올려놨는데 이 정도의 목재는 6인용 식탁과 벤치 의자 정도를 만들고서 남는 목재 양이 남는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3단 렉에 목재를 가득 채워 놓으면 조금 작은 가구는 그릇장이나 뭐 책상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작은 형태 작은 가구들은 2개 이상 만들 수 있고 큰 규모의 어떤 가구들은 하나를 만들고 남을 정도의 충분한 목재를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야 될 그 어떤 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할 거 그렇게 1-2개 정도의 목재 분량만 쌓아놓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. 그 용도에는 굉장히 충분합니다. 이런 형태의 목재 렉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 편인데 일단 기둥을 벽에 붙이고 그 다음에 기둥에 이런 지지대를 붙이는 거죠. 그런데 유념하셔야 될 게 벽에 고정하는 이 기둥이 아주 단단하게 결속이 돼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구조목을 가지고 만드는 방식으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벽에 뼈대가 되는 스터드에 얘를 고정을 했어요. 지금까지 사용해 본 바로는 굉장히 튼튼하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어떤 뭐 조적조, 그러니까 벽돌 형태의 벽이라든지 콘크리트 형태의 벽에 할 거면 충분히 이 하중을 견딜 수 있을까를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2x4로 만든 지지대 몸통이 있고 이 몸통을 기둥에다가 포켓홀로 연결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합판을 옆에 대줘서 여기에 힘이 가해졌을 때 하중이 합판을 타고 기둥 쪽으로 분산되도록 기둥 쪽으로 힘이 전달돼서 지지대의 몸통이 구부러지거나 내려앉지 않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합판입니다. 합판을 두께를 뭐 18mm짜리를 써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12mm짜리도 충분하다고 보여져요. 12mm든 18mm든 지지대 몸통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힘을 분산시켜 주는 이런 구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야 나무가 올라갔을 때 그 힘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거죠. 이 목재 보관 렉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를 제가 뭐 한계까지 시험해 보지는 않았어요. 사용하는데 딱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. 그런데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무게를 한번 달아봤는데 있던 나무를 26kg, 23kg, 26kg, 총 75kg의 나무가 이 2단에 목재 보관 렉 2단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. 지금 75kg이 올라가 있는데 2단에 저기에 이런 동일한 목재를 하나 더 올려서 100kg이 돼도 충분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목재를 보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뭐 대단한 팁이 있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는 방식인데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냥
저도 이렇게 하고 많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걸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일단 보시다시피 목재를 쌓아놨는데 목재 보관내게 목재를 이렇게 쌓아놨죠. 근데 목재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쌓아놓지 않고 있죠. 중간에 틈을 주는 이유는 목재 윗면과 아랫면이 골고루 공기와 접촉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궤인목을 넣어놓는 거예요. 그러면 왜 공기와 골고루 접촉을 해야 되느냐? 이 목재라는 것이 주변의 습도가 높으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주변이 습기가 없으면 덩달아서 얘도 안에 있는 그 습기를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환경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 가거든요, 목재라는 게. 그런데 윗면과 아랫면이 있으면 어느 한 면만 공기에 노출이 돼서 건조가 되든 습기를 빨아들이든 하게 되면 이 목재 자체가 굽어지거나 아니면 갈라지거나 하는 등의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변할 때 변하더라도 위아래로 균형 있게 변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니까 골고루 공기와 접촉을 해가지고 건조가 되든 아니면 습기를 머금든 그렇게 하라고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궤인목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. 뭐 테이블이 됐건, 뭐 캐비넷이 됐건, 뭐 서랍장이 됐건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기에 한 2달 정도 전에 목재를 구매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목재를 사자마자 가공을 시작하면 목재가 그동안 그 전에 있던, 그러니까 목재상의 창고겠죠. 목재상의 창고나 야적장에서 이런 나무가 그렇게 있다가 공방에 오면 공방은 그곳과는 뭐 환경이 다르니까 변화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.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거는 습도인데 다른 습도와 다른 온도를 가진 곳에 왔는데 그때 바로 얘를 자르고 가공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자른 면으로 습기가 활발하게 교환이 되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러면 애써 이렇게 딱 정제단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어떤 길이와 폭과 그런 것들을 맞추고 목재를 평평하게 해놨는데 목재가 이렇게 굽어지거나 어떤 심한 경우에는 갈라지거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내가 목재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한 2달 정도 전에 미리 나무를 사서 그 나무를 이렇게 목재 보관내게 궤인목을 가지고 괴어놓고 지금 있는 이 공방의 환경에 이 공방의 습도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끔 적응 기간을 두는 거예요. 마치 우리가 그 월드컵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현지 적응 훈련을 먼저 가잖아요. 본 시합이 있기 전에.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재 보관내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과 만드는 방식, 그리고 수납 능력,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목재 보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또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